안녕하세요.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임진선입니다. 유성말리 유학의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시대마다 국가 통치 이념이었던 유학입니다. 현대시대의 유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유학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유학 전공자, 유교 관련 대표, 전통문화와 유교 문화권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들을 모시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한국서가협회 한윤숙 이사장님을 모시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유성말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윤숙입니다.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무한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사장님 오늘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1부와 2부에 나누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1부에서는 한윤숙 이사장님 인생 철학과 활동에 대해서 들어보고 2부에서는 한국서가협회 활동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장님과의 이야기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최근 한국서가협회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축하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국서가협회 이사장으로 당선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초대작가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이제 보수적인 서단에서 선거를 통해 여성 이사장이 나온 것은 유의미한 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기대를 알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서해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성균관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석박사는 또 유학으로 전공을 바꾸셨는데요. 이게 약학과에서 유학과 특별한 배경이나 뭐 사연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때는 이제 대부분이 그랬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약학과를 진학하게 된 거는 부모님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문과적인 성향이 강하고 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제자리를 찾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오랫동안 서예를 했기 때문에 서예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부모님의 기대에 또 이렇게 약학과를 진학을 하셨다가 또 나를 찾고자 내가 좋아하는 길로 이제 이렇게 서예 쪽으로 진학을 하셨는데요. 오랫동안 서예를 하셨다고 했는데, 워낙에 서예에 관해서는 관심이 많으셨었나요? 이제 제가 그 일반적으로 서예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서예를 하시는 거를 보면서 성장했다거나 네, 네. 초등학교 시절에 글씨를 잘 써서 이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거나 뭐 상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제 경우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때 저랑 이제 가장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그 성균서도회의 클럽 활동을, 서클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옆에서 보고 그때부터 서예가 하고 굉장히 좋은 취미다. 그때는 취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 배경에 있어서 이제 지금의 우리 이사장님이 또 탄생이 되었는가 봅니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유학을 공부하시면서 느낀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학생들은 이제 비교적 나이가 많은 만학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이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공부하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학습 의욕이나 열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 또한 제가 필요해서 하는 공부였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경우는 그 학부를 성균관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추억이 그 캠퍼스 곳곳에 묻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석사, 박사하는 과정 동안에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 해화동에서 학부 시절과 석사, 박사 긴 시간을 이 공간에서 또 머무셨었네요. 이사장님께서는 서가협회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한국서가협회에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한국서가협회 창립 멤버이신 백석 김진아 선생님께 사사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다른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가 백석 김진아 선생님께서 서예 공부를 하면서 한국서가협회 회원이 되었고 2006년에 초대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한국서가협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정말 일복은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복이 많아서인지 협회 내에서 여러 소임을 맡았습니다. 먼저 이제 상임이사를 했고요. 이어서 지명으로 부이사장을 지내고 다시 출마해서 수석 부이사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선거에서 이사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한국 서가협회에 몸담으시고 또 중요 직책을 또 많이 또 이렇게 진행하셨는데요. 서가협회 외에도 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또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서예 관련 이제 활동으로는 서예진흥재단 감사, 추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을 맡고 있고요. 작가로서는 갈물회, 국제여성한문서법학회, 한국서학회, 묵향회, 화목서가회 등에 참여하고 또 학자로서는 동양예술학회 이사로 있습니다. 그 여러 활동을 하는 가운데 이제 특히 김천주 소비자연합 이사장님이 이끄시는 묵향회와 묵향회 초대작가회에서 이제 활동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매년 일정한 기간마다 작품 발표를 하는 건 물론이고, 많은 여성 작가들과 이제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서단의 인맥을 만드는데 중요한 그 활동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천주 이사장님으로부터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정말 몰랐는데 정말 서단에서 정말 중요 직책들을 또 진행하고 계시고 또 여성 작가들을 또 활동할 수 있는 여러 발판을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서예를 이끌어가는 큰 단체의 대표로서 한국의 서예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현대 사회에서 속도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이 되고요. 손 안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에 정보를 얻고 전 세계인이 동일한 영상과 음악을 함께 즐깁니다. 이른바 이제 이전의 문화가, 선진 문화가 어떠한 시차를 두고 전파되어 나가던 시대와는 다른 거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짐으로써 이제 국내에서 1등은 그 세계 1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 상황이 서예인에게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 우리 그 국가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서예가에게는 주어진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간의 이제 개성과 창의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의 손으로 행해지는 예술의 가치는 커집니다. 따라서 이제 서단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서예가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믿고 연구하고 정진하기 바랍니다.
한국서가협회는 이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사장님께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또 많은 단체에서 또 중요 업무를 또 보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을 딱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여러 단체하고 서예 모임에 소속되어서 있으면서 늘 총무에서부터 회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소임이 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제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작은 성취감 또 보람 이런 걸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실하게 사는 매일매일이 늘 보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힘든 일이라면 제가 이제 협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부족해서 서예 작업이나 연구에 매진하지 못한 점이 참 어려움이자 지금도 숙제입니다. 늘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정말 한 작품이라도 남는 작품을 남기고 싶은데 그러기에 이제 서예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게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또 작가 활동을 하시고 이러시기에 혹시 제 시계만 24시간이고 이사장님 시계는 48시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사장님께서 이제 살아오시면서 이사장님만의 인생 철학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지 또 저희 유성말리 시청자분들과 또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이제 그 제 몫을 다할 때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경우도 그렇지만 사회인으로서의 목, 가정 안에서 여성으로 이제 어머니로서의 목, 아내로서의 목, 또 예술가, 서예술가로서의 목 등 당면하는 역할은 시시때때로 달라지지만 어느 때 어디에서나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그 몫을 피하지 않는다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정도 이상의 이득을 취하고자 한다면 저절로 비굴하게 됩니다. 내 몫을 다하고 그에 합당한 결과를 바란다면 비굴할 일이 없겠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또 그 제가 한 것 이상의 기대를 바라지 않고 한다면 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머니의 목, 아내의 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자제분이 지금 저는 이제 일남일녀를 두었고요. 예, 예. 물론 다 출가했고 이제 손자도 물론 있습니다. 손자가 있으시고요. 네. 그러면 그 자제분과 또 손자분들께도 이렇게 서예 관련해서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고 같이 글을 쓰고 이런 시간을 또 보내시나요?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때 처음 이제 서예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늘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 또 그 이전에 서예를 시작한 그 선생님들이 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이들에게도 이제 권해보기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서예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을 아이들은 굉장히 고행처럼 생각하더라고요. 뭐 한 작품을 이제 한참 공모전하고 그럴 때는 예. 정말 1년 내내 한 작품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그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즐거운 작업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쉽게도 네. 애석하지만 예. 저희 아이들은 이제 서예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가정에서도 묵향이 진하게 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활동을 하시고 또 이렇게 중책을 또 맡으시고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들과 함께 글 쓰는 시간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개인 활동하실 시간이 또 적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면서 또 한번 또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
시간이라 한번 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해 주실 만한 유학 정신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으실까요? 네, 이제 대부분의 서해인들이 그렇지만 많은 이제 한문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저 역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좋은 글들이 많지만 그중에 특히 이제 그 대학 마지막 10장에 나오는 혈구지도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서 남의 처지를 헤아린다는 점에서 축의급인이나 기소불력 물시어인이랑 같은 의미겠죠. 요즘에 말하는 이른바 내로남불과 같이 사람은 이제 자신에게는 후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그런 이중잣대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현들은 이 점을 경계하신 거겠죠. 특히 이제 윗자리에 갈수록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한국 서가협회를 맡은 지금에 와서 더더구나 이제 혈구지도라는 말에 공감하게 됩니다. 네, 제가 평소에 이제 뵀을 때마다 그런 어쩌면 이런 유학 정신을 또 따르시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이사장님의 모습이 이 한 문장 안에서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오늘 유성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 꼭 이 말은 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혹시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다양한 욕구가 있고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운 때 그때와는 다른 정말 다양한 형태의 욕구가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사회 곳곳에서 요구의 소리를 분출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유학은 한국 사회를 지탱해주는 중요한 사상이자 철학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유학의 길을 묻다인데 유학에서 길을 묻고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요즘 시대에는 저희가 이렇게 서해라는 게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현대사회 서해 관련해서 이사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이 있으신지 또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제가 처음 서해를 시작할 때는 늦어도 한 30대 정도는 서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로 퇴직을 하고 나서 서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거는 이제 뭐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그 서해 인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이제 서해에 대해서 그 서해 교육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초등학교나 중학생에게 서해를 접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보통 이제 서해를 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때 서해를 했던 그 기억 때문에 다시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서해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제 저희가 농담처럼 뭐라고 하냐면, 약물 중독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게 먹물 중독이라고 농담을 하듯이 그만큼 한번 서해의 맛을 들이면 그거는 늘 기억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초등학교에 서해 시간이 따로 있지 않고 미술 시간에 그 학교에 따라서 몇 시간 정도 서해를 접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요즘에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경쟁에 시달리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서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서해를 할 때 일정한 집중력이 필요로 하고 차분함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쓴다는 건 서해를 한다는 건 어떤 글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좋은 글을 접하게 되고
이같이 이제 서예가 어린아이한테 서예를 접하게 하는 그 서예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사장님과의 이 인터뷰 중에서 정말 유림 정신의 가치가 이 시대에 많은 치유책이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유림 방송에 대해서 또 어떤 방향으로 또 방송을 또 이렇게 만들고 진행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 유림 방송 유성의 만리에 대한 유학의 길을 묻다에 대한 바람이나 조언 있으시다면 또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유학이 유림방송이 발전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떤 일이든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70년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계 제약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약사라고 하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퇴직한다고 하는 서약서를 쓰고 이제 입사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동일한 한 여성이 그랬던 제가 그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서단에서 그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이사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만큼 짧은 시간 안에 사회가 굉장히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의 마음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래전에 유교신문을 몇 년간 구독한 적이 있는데 그 유교신문이 남성을 위한 신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사도 거의 남성을 위한 기사고 또 집필자도 거의 남성 기자였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몇 카트씩 그 사진이 실리는데 사진에 여성이 찍히는 경우는 보기가 그다지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유교신문이 발전을 하려면 조금 시대를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림방송도 여성이 관심을 가질 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제 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여성 출연자를 의도적으로 자주 등장시키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림 방송이 빨리 자리 잡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유림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여성뿐만은 아니겠지만 여성에 대한 관심 또 여성의 그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유성만리만 해도 이제 제가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여성 진행자분들이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더 많은 활동들로 우리 유림 방송에서도 여자를 위한 여성을 위한 이런 유학의 정신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전승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서가협회 쪽에서도 이렇게 여성 작가들을 위한 활동을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유학 방송 저희 유성만리에도 많이 참여를 또 출연을 또 의뢰드려 봅니다. 네. 오늘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유학에서의 저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고 한국서가협회 이사장님 이야기를 2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학만리, 유학의 길을 묻다. 오늘 한윤숙 이사장님과 함께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2부에서 한국서가협회 이사장님, 한윤숙 이사장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